왕양명 사주입니다. 연보나 이런 데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 출생일 또 출생시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주를 뽑아 본 겁니다.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주가 기록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출생 시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해시로 돼 있습니다. 사주는 뭐 태어난 계절이 술월이라 토의 계절이고요. 그게 또 진술충으로 충을 맡고 있습니다. 수왕하죠, 그죠? 일단 사주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한하다. 또 수가 왕하다는 것을 기본적 배경에 놓고 보면은 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가 이 명에서 제시되는 조건이겠죠. 그러면은 이 수왕한 조건을 토로도 아니면 목으로도 쓰겠죠. 이렇게 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명의 구성은 토가 월지를 장악하고 있지만은 그게 충두돼 있고 투간되지 않아서 실제로 토국수라고 하는 작용이 실질적 직으로 작용하기는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직으로 작용할 때는 저 토의 역사가 밖으로 나올 때, 그 일들이 진행될 때 그런 쪽에 관계된 일들이 형성되겠죠. 그것도 상당 부분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를 거스려서 써야 되니까. 근데 수를 거스리더라도 일정 부분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그죠? 토를 쓸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게 월간에 나와 있어서 그냥 격으로 보면은 관인이죠. 관인의 그 틀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좋아하는 타입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는 다르지만은 주어진 것을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걸로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실 때 토를 쓰게 된다면은 당연히 금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관인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이건 그 직 중심으로 외적 구성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목을 쓴다는 것은 자기 실현을 하겠죠, 그죠? 명은 단순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먼저 딱 보실 때, 그 주도하는 것, 사주를 주도하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쓰여지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그 명의 뭔가 쓰임이나 흐름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곰곰이 또 내부적인 걸 보면은 이 사주는 뭐 기세를 다 저 수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저 수 중심으로 보면 되겠지만은 그가 세 따로 기 따로 이렇게 돼 있는 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력을 따라가기는 하지만은 기는 자기 중심으로 흐르고 있으면은 그걸 어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진 직을 사회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혼자 주경야독하고 뭐 자기 좋아하는 걸 만들어가고 뭐 이러는 양반들도 있죠. 어쨌든 그러한 흐름들을 명을 보고 관찰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한에서 출발했으니까 하나면 늦다, 그죠? 근데 늦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파괴력, 집중력,
이런 걸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면 좋은데, 저 하나면은 다른 거와 비교될 때 서두르게 되죠. 나보다 앞서간다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자신이 서두르게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속도적 문제, 이런 걸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인식하게 되면은 그런 걸 극복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알면은 나의 속도는 그게 아니다. 조금 천천히 가되 좀 웜업이 된 다음에 속도를 내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게 필요하죠. 하남명들은 그걸 명심해야 돼요. 하남명들은 스타트 걸리는 게 늦는데 스타트 걸렸을 때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야죠. 처음에 뭔가 시작할 때 반짝하고 에너지가 퍽 하고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한참 보고 진행된 다음에서 에너지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다는 거의 기본적인 구성을 보시고요. 그래서 이 병은 수 중심에서 보시면 돼. 그러면 수 중심에서 보면은 금생수, 수생목이 핵심적 흐름일 거예요. 그죠? 그거의 또 다른 흐름이 토국수이죠. 또 다른 조건은 지금 명에 주어진 건 금생수하고 토국수잖아요. 명에 주어진 건 유법과 이 부분이죠. 근데 실질적인 자기 만족은 어디에 있어요? 수생목에 있죠. 수왕한 수를 끌어내서 쓰는 데에 있습니다. 이 토국수를 해결하는 것은 금과 목이다. 이 얘기죠. 금과 목. 금이 개입하면은 토생금, 금생수가 될 테니까 주어진 조건에 내가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인성을 쓴다는 것은 제도권 공부를 한다는 뜻이네요. 그죠? 제도권 공부에 맞춰진다. 지구를 위한 공부를 한다. 자, 목을 쓴다는 것은 얘기했듯이 자기 실현을 하는 거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 공부의 중심이 자기의 중심에서 출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흐름만 이해하셔도 이 사주를 보는 관점은 충분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그러면 만약에 금생수가 된다면은 외부 조건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겠죠. 거스리지 않고 그거에 맞춘다. 그러니까 이건 외적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죠? 외적 조건을 수용하는데 개인적 만족은 아니다. 이거죠. 그거에 맞춰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시고 합격했다, 무슨 어디 취직했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좋은 운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셔요. 좋다 나쁘다는 밖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본인이 결정한다고요. 친구가 그러죠. 야, 너 취직해서 좋겠다. 근데 본인은 취직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변 조건이 떠미는 거잖아요. 해야 되니까. 부모나 주변 조건들이 그 나이에 그때 되면 취직해야지 이렇게 밀리니까 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공부를 좀 더 했으면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감수하고 직장 다녀요. 근데 그것도 직장이 일정 부분 자기 코드하고 맞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어느 정도 연결된다든지 하면은 조금 괜찮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주어지고 해야만 되는 일이고 자기하고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명이 그 운을 좋다고 얘기하겠냐고요. 그건 구분해서 관찰하셔야 돼요. 구분해서. 그래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의 시각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이 잘 되면은 사회적 관계, 사회적 조건이 잘 되면은 야, 너 행복하지 않냐? 그 정도면 야, 너 네 와이프, 네 처가 뭐 그 정도면 됐지 않냐? 뭐 너의 직급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바꿔서 놓고 보면은 얼마든지 아닐 수 있어요. 외형으로 보여지는 그 삶과 그 개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라보는 삶이 다르다는 것. 그걸 우리는 사주에서 찾으셔야죠. 그래서 월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월지 중심, 격중심이죠. 그죠? 외적인 구성, 사회적 조건, 그 명이 밖으로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걸 하나 그냥 가정으로 얘기한다면은 내 중심이 아니고 가족 중심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가족 중심의 핵심은 부모죠. 가정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나예요.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는 명들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명이 있어요. 자기 개인적 삶보다. 근데 이쪽 중심이 돼 있는 명이 있다고요. 개인적 삶의 무게중심인 명들이 있어요. 당연히 지지로 얘기하면 일지 중심이에요. 일간 구성이죠. 개인적 구성의 중심축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이쪽 격이라면 이건 억부죠. 당연히 억부도 사회적 억부가 있고 개인적 억부가 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크게 나누면 이렇다는 거죠. 그 억부 중심으로 돼 있고 억부의 쓰임이 일시로 돼 있다면 이러한 명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라고요. 이쪽 개인적 삶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 이게 명료하게 나눠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회적 삶과 개인적 삶이 딱 칼로 치면 두부 잘리듯이 딱 나눠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섞여 있잖아요. 그게 중첩돼 있고요. 우리 삶은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다. 이거죠. 근데 바라보는 시점, 무게중심, 이런 것들을 더 관찰해서 보시면은 사회적 관계를 운영하는데도 이 사람은 개인적인 자기 무게중심을 가져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 명에서 금생수가 든다는 것은 관인상생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관인상생 얘기하는데 관인상생의 핵심이 뭐예요? 사회적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사회적 조건에 내가 맞추겠다는 뜻이고요. 사회적 시스템을 내가 공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관인상생이 발달된 명은 제도권 중심으로 공부한다.
주어진 것, 지금 레귤러한 시스템에 맞추어서 그 시스템 안에 맞는 형태의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한 자격을 갖게 되고요. 그러한 직을 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에 대한 거부적 태도가 별로 없겠죠. 그죠? 그거에 맞춰지는 거니까. 개인적 자기 삶을 추구하는 명인데 운에서 흐름을 이렇게 주도한다면은 자기 삶과 자기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흐름을 거스리는 거예요. 운에서 그렇게 거스리면은 이탈하게 되죠. 우리가 얘기하는 돛배가 순풍을 맞는 게 아니고 역풍을 맞는 거이죠. 근데 그것도 일정 운 안에서 받아들이고, 뭐 이 시기는 이러니까 그냥 내가 싫어도 직장 생활을 하지. 이때까지는 내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본인이 알면 되는데, 그것이 자꾸 거스린다고 생각하게 되면 큰 트러블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관인상생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금생수의 이 금의 역할은 일정 부분 그런 조건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수의 역할은, 수라고 하는 것이 진행된다면은 주어진 명의 관인상생을 쓰려고 한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관인상생을, 본인의 내재되어 있는 욕구는 뭐예요? 수생목이죠. 예. 본인의 물꼬를 트고 싶어 하잖아요. 해중의 간목, 이런 것들은 가능태예요. 그런 것을 해보게 하는 안에 잠복되어 있는 에너지들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건 실현이 안 될 테고요. 주어진 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수생목 되면은 이게 식상인데, 식상이면은 관인 내 틀에서 벗어나서 자기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거죠. 예.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흐름이. 관인이 된다는 것은 이 수왕한 형태에서 토생금 금생수가 된다는 것은 머무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 머문다. 그 조건을 그냥 받아들이는 형태이다. 물상으로 얘기하면 큰 호수에 그냥 물이 계속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생목한다는 것은 호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흘러간다. 물꼬를 터서 어디론가 향한다. 그게 누가 시스템에서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물꼬를 만드는 거죠. 그게 수생목이에요. 전형적인 자기 실현을 하게 되겠죠. 관인이 발달돼 있고 그게 그 틀로 돼 있는 명이 수생목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그렇게 축적된 에너지를 풀어서 전환한다는 뜻이에요. 밖으로 끌고 나간다. 굉장한 에너지를 출현해낼 수 있는 조건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목이 뭘 해요? 극토 하겠죠, 그죠? 극토. 그러면은 여기에서 토는 월지이고요. 그게 충을 맞았다고 해도 실제로 월지적 조건이고요. 그 토라고 하는 건 이 명한테 주어진 시스템이잖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그게 정관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그게 정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코드예요. 그럼 목극토 한다는 거의 기본은 시스템에 대한 재구성, 극복, 전환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저 토에 갇히는 게 아니고 관인의 코드, 관인의 그릇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의 사유체계, 흐름, 생각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게 되겠죠. 토국수가 실제로 운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관을 쓰게끔 한다는 뜻이에요. 관을 쓰게 한다. 그러면 수생목 될 때 토국수가 일어나면은 싫은데 해야 되는 거네, 그죠? 수생목 할 때 토국수가 일어나면은 싫은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관인을 거부하는 게 쉽지 않은 사주예요, 그죠? 흐름이 토생금이 이미 월주의 기둥으로 서 있기 때문에 관인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목이 온다고 해도 목 대운에 토운이 온다고 할 때는 그렇게 관과 연결되는 일이 일어나겠지만은 자기 개인적인 일과의 부딪힘, 갈등이 형성되겠죠. 싫어도 해야 되는 것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토국수는 사회적 조건 또는 뭐 국가적인 조건, 시스템적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사주에서 수가 실제로 세력이나 기를 장악하고 있지만은 월지를 장악하고 있는 토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관이기 때문에 또 월지 장악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토가 올 때 그것과 연결되는 에너지적 구성을 보셔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 불만, 또 그렇지만은 거부할 수 없는 조건들, 이런 것들까지 흐름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운을 보자고요. 목. 목이면 첫째, 수생목이죠. 근데 수생목을 하기 위해서는 금극목을 거쳐가야 돼요. 그죠? 저 인성의 금극목을 거쳐가야 되겠죠. 금극목이 일어난다는 것은 식상에 대한 컨트롤이죠. 그게 지나치면 우리는 도식이나 파류상관 같은 용어가 붙게 되는 거고요. 그게 극복할 수 있는 걸로 가게 되면은 그러한 기존 질서나 사유체계를 극복해서 그러한 틀이나 형식을 극복해서 새로운 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겠네요. 당연히 목에 대한 자극이기도 하고요. 컨트롤이기도 하죠. 그럼 갈등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네요. 이런 갈등은 즐겨야죠. 받아들이고. 이건 지적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극목에서 수생목으로 전향되니까 간목, 을목 이렇게 형성되겠죠. 을목은 을경 합으로 연결됩니다. 진중의 을목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수생목은 약한데 금의 인성과의 갈등, 타협 이런 것들은 형성되는 운이죠. 이분은 양명학을 창시하신 양반이에요. 그 심학이죠. 심학의 반대쪽에 있는 게 리학이죠. 그게 우리는 성리학이고요. 거기에 태도 같은 양반이 주자죠. 주희. 그러니까 주희는 기존, 주자의 성리학은 기존 질서예요. 기존 질서, 기존 학문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저 경금은 그러한 형태로 비추어지겠죠. 이 명에서는. 본인이 수생목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 금극목은 그거에 대한 어떤 거예요? 극복 대상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성리학에 대한 압박. 그렇죠? 예. 당연히 이 을목일 때는 일정 부분 타협이죠. 타협.
얘기하는 거예요. 간목일 때는 해중의 간목이니까요. 이건 자기 주장, 자기 실현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간목, 을목 다 좋은 구성으로 쓰여집니다. 예. 좀 이따 이분 뭐 이력하고 그 학문적 성향이나 이렇게 해보겠지만 뭐 다 아시잖아요. 왕陽明이 누군지 고등학교 때 시험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시면 돼요. 당연히 성리학자들한테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순환도 많이 당하고 사문난적 같이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그러죠. 주자도 처음에 성리학을 제창하고 주자가 죽었을 때 금서가 되잖아요. 주자의 그 서적들이 다 금서가 됩니다. 그 한 8년 지난 뒤에나 그게 해금이 돼요. 그게 시대를 바꾼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일정한 그런 어려움들이 내재되죠. 지지로 보면은 극토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생목이 일어나요. 그럼 천간으로는 기존의 인성적인 기존 인성과의 갈등을 극복해서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고요. 지지는 목극토니까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죠. 그죠? 관을 극하는 거잖아요. 관을 극해서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저 토를 극해서 흐름을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지에 목이 온다는 것은 자기 학문적 배경이나 설정, 구성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근거를 만드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천간의 목은 자기 이론을 펼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 강학을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뭐 그 자기 논설을 펼치는 걸로 보면 되겠고요. 지지는 제자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구성되는 거니까요. 그 자기만의 또는 그러한 조건들을 형성하는 시스템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게 목극토고요. 거기에 따라가는 수생목이 형성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목, 묘목 다 좋죠, 그죠? 여기에 인목, 묘목은 구성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공간적 구성 조건. 그러면은 천간과 상관없이 지지에만 목이 온다면은 제자들이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적 시스템이 구성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 명은 뭐 갑인 을묘로 오니까 얘기할 거 없어요. 아주 뭐 대단한 운이 온 거죠. 화를 보면은 하나다고 그랬잖아요, 명이. 그러면 이 구성은 일정 부분 조후할 수 있어요. 천간으로 화가 올 때는 조후를 한다. 그럼 만약에 목을 쓰는 조건이라면 목에 대한 수생목에 대한 조후가 될 테고요. 저 관인을 쓰는 조건이라면은 관인에 맞춰진 조후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성은 화가 강해지는 것을 경계해야죠. 화가 적절한 조후 정도에 머물러야 된다. 화가 강해지는 것은 화가 주도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 재생관이 됩니다. 이런 건 불편해요, 오히려. 수를 쓰는 입장에서. 근데 조후적 입장으로 보면은 관인을 쓰는 조건의 배경이 된다. 또는 식상을 쓰는 거에 그 흐름을 유연하게 해주는 환경적 조건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명은 화를 용할 수 있는 명이 아니다. 그죠? 화가 왕해지는 그런 구성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는 조후적 조건으로 오면 되겠네요. 자, 병화,
병화 다 조후적 조건으로 쓰면 됩니다. 병화가 오면은 널리 알려지겠죠. 널리 자기의 역할이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정화가 오면은 쓰임이 정확하게 형성되겠죠. 어디에 쓰이는 명, 이렇게 어디에 쓰여지는 직, 이렇게 형성될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보여지고 쓰여지도록 하는 간접적 조건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로 4화, 5화면은 이렇게 되겠죠. 수, 극, 화가 일어나고 화생토로 되겠죠. 그러면 화생토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생관적 형태, 기존의 것에 맞춰지는 것. 수국화한다는 것은 그걸 멀리 하려고 하는데, 화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것, 화를 다루려고 하는 것, 화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화생토로 전향된다는 것은 기존 질서에 맞춰진다. 그거에 의해서 오히려 고착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조후 정도로만 쓰여지면 괜찮은데 지지로 오는 화는 그래서 일정 부분 불편한 요소를 갖고 있네, 그죠? 결과가 내 뜻대로. 그러니까 처음이 불편해도 결과가 나한테 피드백돼서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내가 뭔가를 하려고 일을 벌려고 진행했는데 결과가 밖으로 그냥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나한테 오지 않고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화가 그러한 구성이에요. 화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저 관 쪽으로 가게 되죠.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조후 정도로만 오면은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토를 보면은 토국수는 이 명에서 직으로 작용하는 관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관과 연관돼 있겠죠. 그 시스템과의 관련된 부분인데 시스템에 굉장히 저항적 태도를 갖고 있어요.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는 저 경금으로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갈등에 놓여 있어요. 당연히 이 명은 직이라고 하는 토를 쓸 때는 그 두 가지의 그 갈등적 요소를 갖고 오고 있다. 그러면 목운이 아닌 상태에 토운이 온다는 건 그냥 관인상생으로 연결될 거예요. 그럼 관인상생으로 연결되는 구성들은 대체적으로 외부 조건에 맞추는 것, 사회적 시스템에 맞추는 것, 부모가 원하는 거에 맞추는 것, 시대적 주류에 맞추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게 만약에 이 사주가 목을 쓰지 않고 목에 운이 안 오고 토운으로 갔다면은 그냥 관직에 만족하는 명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 갈등을 하게 되겠죠. 이건데 이게 토생 금으로 연결됐다고요. 관인으로 연결된 형태의 에너지적 전환이 일어나요. 운으로 오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토국수를 금으로 해결하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토운이 온다면은 직을 다루는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와 같은 거죠. 사회적 조건에 맞는 공부를 해라. 그 시스템에 맞춰서 운영되게 되는 그러한 조건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얘기하는 좋다 나쁘다의 구성이 아니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여야 되겠죠. 개인적 구성으로는 토를 좋아하는 명이 아니다. 토를 좋아하는 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갈등은 내재되어 있지만 사회적 조건에는 충분히 맞추는 그런 것들이 형성됐겠죠. 만약에 금이 없어요, 사주에. 금이 없다면 이런 토운이 올 때 쟁관이죠. 만약에 그 대운 같은 데서 모군이 와 있고 토운이 올 때는 심각해지겠죠. 그죠? 경관 같은 게 일어날 테니까. 목을 쓰기 위해서 이미 목국토하는 조건에 토가 천간으로 온다면은 그 시스템과의 갈등이 더 부각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명은 금이라고 하는 조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이 그
평생을 그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학문의 세계를 열어서 진행해 가지만은 그래도 사회적 조건에 맞추어서 살으려고 하는 이런 구성들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토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이게 무토, 기토. 무토는 진 중에, 술 중에 무토이죠. 굉장히 강력하게 토극수를 하죠. 그게 무게 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직을 다루는데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회적 조건으로, 사회적 레벨로 이런 걸로 뭔가가 형성되겠네요. 뭐 관직을 갖게 된다든지, 뭐 출사를 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조건으로 연결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죠. 기토는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죠? 본인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개입돼서 들어오죠. 독려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명예 있는 관과는 이질적 관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건강도 안 좋고요. 실제로 본인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본인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기토는 언제 뭐 대운으로 오든 연운으로 오든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기토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금과 목인데, 금으로 토를 설해서 금생수하는 조건으로 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그건. 그런 불편함을 참는 거고요. 목으로 온다는 것은 스스로 행동을 해서 극복해 가는 거죠. 그러한 어려운 조건들을 자기 기준으로 끌고 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은 이 기토는 상당히 불편하다. 있어도 불편합니다. 금과 목이 있어도 불편하다. 지지로 자, 진토하고 술토는 명에 있죠, 그죠? 토국수해요. 근데 지지에서 또 다시 토국수를 한다는 것은 흐름에 대한 방해일 뿐이에요. 불편합니다. 공간적 구성에 대한 제약,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기 어렵게 하는 것, 고립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당연히 다 불편합니다. 이게 그래도 술토가 나아요, 진토보다는. 사주가 진토가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돼요? 저게 습이 더 커지고요. 진해라고 하는 조건, 그게 꼭 원진이라고 해석하지 않으셔도 그 진토는 나를 규제하기는 어려운데, 토국수 하기는 어려운데 토국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술토는 강력하게 술을 차단하고 술을 지류시켜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에 통제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진토는 그게 어렵다는 뜻이죠. 미토는 목을 동반할 때만 긍정적이고요. 목이 동반되지 않으면 미토도 불편하다, 흐름을 방해한다,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지지의 토들은 기본적으로 곤란을 만드는 토들입니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금을 보면은 천간으로는 나 금생수 하는 거니까요. 금이 천간으로 올 때는 별 문제 없네요, 그죠? 관인상생을 쓰잖아요. 관인상생을 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억부로 막 계속 따지면은, 저렇게 수왕한데 금생수하면 망하지. 수가 왕한 것이 기신인데, 그러면 토를 쓰든 뭐 막아서 쓰든지, 왕하니까 그냥 설하는 걸 목으로 쓴다고는 금이 기신인데 어떻게 금을 쓰냐. 금이 오면 망한다. 그게 아니고, 금이 오면은 시스템 중심으로 쓰여진다. 그거에 맞춰진다. 개인적인 만족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회에서,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거에 맞춰지는 걸 얘기합니다. 천간 금이 오면은 과거 시험 보고 뭐 부모님이 원하는 거 하고 이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
금이 온다는 건 토생금을 동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토국수에 대한 일정 부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토국수에 대한 인정이죠. 토국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토국수를 받아들인다가 금생수예요. 그걸 우리는 관인상생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천간에 경금, 신금 별 문제 없다. 그런데 전환, 새로움, 무슨 뭐 이런 것은 아니죠. 기존 시스템에 맞춰지는 것. 자, 지지에 금은 토생금이 일어나네, 그죠? 이것도 똑같죠, 그죠? 지지에 금이 오는 건 오히려 편안하죠. 토국수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공간적 안정, 편안함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 신금이나 유금은 다 그런 쪽으로 연결될 거예요. 자, 금은 토 입장에 주어진 것을 쓰게끔 하는 운이죠. 그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 설정된 것을 소화해내는 그러한 구성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수를 보면은 뭐 이미 수왕한데 여기서 수는 당연히 금을 설하는 수이기도 하고요. 토국수의 작용을 다시 또 일으키게 하는 형태이죠. 수가 더 왕해지는 것은 기존 조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네. 좋아진다고 하는 표현이 참 좀 그렇긴 해요. 상태 전환, 변화 이런 것을 일으키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걸 얘기하게 되겠죠. 수가 이 사주에서는 이 상태, 명상태로서 수가 왕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대신 그것에 수가 왕해지는 것에 대한 것은 이미 관인상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관인상생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뭐 안정감 이런 것들은 떨어지겠죠.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이나 불편함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천간으로 임수, 계수 그냥 불편한 정도로 생각하셔요. 지지로 해수, 자수 더 와서 좋아질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명의 상태가 그냥 그 상태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건 명의 상태에 자극을 주고 변화시키는 건 토가 천간으로 나올 때 목이 작동할 때 이럴 때네, 그죠? 그럴 때는 변화가 생긴다, 갈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운의 흐름으로 보면은 절정의 운이네, 그죠? 갑인, 을묘. 그러니까 대운 수는 뭐 지금 만세력으로 뽑으면은 한 3대운 정도 나오는데 그게 다르거든요. 저 시대 때 대운 수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삼에서 5대운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뭐 3대운 언저리일 거예요. 3대운 언저리. 이렇게 다 진행되는 형태인데 이게 정점이죠. 이분이 요 병진 대운에 돌아가셔요. 57세인가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뭐 특별한 일이 항상 다 특별하죠. 특별한 분이시니까. 실제로 자신이 뭔가 하는 이 양반의 가장 큰 전환점이 37세예요. 용장이라는 곳에서 각성을 하죠.
그전에도 각성들을 해요, 여러 번. 하지만은 35세에 귀양, 그러니까 35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 사건이 이 양명 선생한테는 굉장한 사건이죠. 그 환관 유군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그 상소를 올리고 이러는데 그 유군 환관에 의해서 오히려 양명이 다치죠. 그래서 구속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곤장을 맞죠. 다행히 죽지는 않는데 대부분 그때 곤장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주역을 읽으면서 뭐 시를 쓰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나와서 귀양을 가게 되죠. 귀주의 용장이라는 데로. 귀주면은 베트남 바로 위에요. 월남 바로 위에 가까운 데예요. 그러니까 물색도 안 맞고 풍토도 안 맞는 이런 데에 귀양을 가고요. 언어도 통하지도 않아요. 책도 한 권도 없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37세나 추록되고 여기로 귀양 가라고 명을 받았으니까 집에서 몸 추스려서 가요, 귀양을. 37세 용장에 도착하죠. 거기에서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운 것을 뒤새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한 것들, 자기가 학문적 체계를 세웠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립하게 되죠.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건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 얘기하는 심이 곧 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는 뭐 간단치는 않아요, 이게. 이게 그 왕양명이 심학을 얘기하는데, 자 보셔요. 가장 좋은 운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운의 핵심이 뭐예요? 관인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에 있는 이 양반이 28세에 과거에 합격해요. 20세에 향시에 합격하고요. 회시에 2번이나 떨어져요. 향시는 그 중국이 있으면은 이렇게 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 산동성. 이 양반은 절강성 사람이에요. 절강성이면 양자강 부근이거든요. 그 절강성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소흥주. 소흥이라는 데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인물들이 많아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신 또 이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출신인데, 그러니까 향시는 이런 절강성에 자기 동네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향시에 합격해야 회시를 봐요. 그 회시는 이 성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성에서. 거기서 그러면 전체 성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수도 서울에서 봐요. 북경에서. 그걸 전시라고 그래요. 임금 앞에서, 황제 앞에서 보는 것. 그러니까 3번을 봐서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향시에 합격하게 되면은 거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만 돼도 대단한 끝발이죠. 근데 회시에 2번이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 28세 때 회시에 합격하죠. 회시에 합격해서 벼슬길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벼슬길에 나갔다가 바로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귀향하죠.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 집이 그 회계산 회계인데 그 절강산 회계산 부근이고요. 요 자기의 부모 할아버지 때인가요?부터 그쪽에 사셨는데 그 옆에 조그만 그 자기 집 부근에 사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양명 작은 동굴 같은 게 있었는가 봐요. 그 이름이 양명동이고요. 거기서 집을 자기가 이렇게 짓고 공부하죠. 그 건강도 챙기고 거기서 일정 부분 뭐 도학이나 이런 수행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건강을 찾죠. 그래서 이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양명 선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양명이고, 이 양명은 많아요, 지명에. 그 용장 부근에도 양명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양명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뭐 어디 것을 따서 자기가 양명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자기 집 부근에 했던 데에서 유래했다고 이렇게 대부분 얘기는 하죠. 이걸 그냥 아우처럼 쓰죠. 14달 만에 나셨대요. 14달 만에 나셨다고 하죠. 태어났는데 5살 때까지 말을 안 해요. 그 지나가는 도사가 그놈 참 괜찮게 생겼는데 도파를 당했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파라는 것은 기미를 누설했다고요. 도의 기미를 누설했다. 그래야 할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죠. 꿈에 상스러운 구름을 타고 와서 자식을 주려고 하는데 귀한 자식이니까 받아라 그랬는데 그 할머니죠, 할머니. 근데 나는 늙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보내주세요. 그 며느리가 나 아기를 가진 거죠. 태몽을 그렇게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운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은 왕운이죠. 아버지 이름은 왕화이고요. 이 양반은 거의 천재급이에요. 뭐 그 진사시 이런 거에 뭐 장원, 뭐 대괴라고 하죠. 장원하는 양반들. 수석 합격하고 이런 양반이니까. 그러니까 그 운자를 썼기 때문에 도파했다 이거예요. 기미를 누설했기 때문에 야가 말을 못한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이름을 바꿔요. 수인으로. 인을 지키는 사람으로. 수인을. 말을 턱 트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맨날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옛날을 글을 읽는다는 것은 낭독이잖아요. 이 친구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같이 있었으니까. 말을 트이면서 할아버지가 읽은 글을 읽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걸 아냐 그러니까 읽으실 때 다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은 과장된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남다른 천재성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11살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시인들하고 같이 동료들하고 금산사 가서 이렇게 시 짓고 뭐 하는데 야가 시를 짓죠. 그 유명한 시를 짓습니다. 달하고 그 산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산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 큰 눈으로 보면은 달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의 시를 짓습니다.
11살짜리가 이상한 놈들이죠. 네. 그러한 일화들이 또 하나는 17세 때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날 사라져요. 결혼식을 처갓집에서 하잖아요. 이게 사라졌어요. 그날 안 들어와요. 그래서 찾아서 보니까 그 처갓집 그 주변 뒷산에 있는 도관에 가서 도인들하고 밤새 고담준을 나누느라고 자기 장가 가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런 양반이세요. 그러니까 유불도에 다 통섭을 했고요. 그런 거에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인물이고요. 불교에도 굉장히 심취했던 인물이시고요. 그런 부분들도 강하고 불교 쪽에 스님들하고 뭐 30대 초반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이런 것도 많고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의 회의를 느끼고 다시 유학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중국은 그렇게 자유로운데 조선시대 때는 크잖아요. 그런 게 용납이 안 됐잖아요, 유학자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율곡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16세 때 금강산 들어가서 19세 때 들어갔었죠. 16세 때 어머니 3년상 치르고 19세에 금강산 들어갔는데 그 1년간 산에 있었던 것 때문에 평생 책잡히죠. 그러니까 주자가 얘기하는 경물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실제로 대나무를 보고 경물 취지를 해요. 거의 한 일주일 넘게. 근데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요. 포기하죠. 이걸로는 나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용장에서의 그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찾는 거이죠. 근데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무선, 무악, 그러니까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 이게 그 체다 이거죠. 근데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은 의지동, 그러니까 생각이 동할 때 선도 발생하고 악도 발생한다. 이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겨요. 제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좌파는 사무설, 이 얘기는 그 양명 선생이 말년에 그 사자로 돼 있는 사자교라고 하는 그 시기를 주죠.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좌파 우파가 생겨요. 사무설은 사람의 그 한번 본래의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선악이 없는 거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행동에도 선악이 없다. 그럼 내가 한번 깨달으면은 그걸로 온전한 거다. 이게 사무설을 얘기해. 이게 좌파예요. 근데 이건 우파는 사유설이죠. 이게는 다 진서산, 왕웅계 이런 인물들이 제자 중에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여기는 본체에는 선악이 없는데 행동에는 선악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 꼭 도노 점수의 관계 같잖아요. 근데 양명 선생이 말년에 그래요. 그 상근기면은 이쪽이 맞고 중근기 이하면은 이쪽이 맞다.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복잡합니다. 양명 좌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타고 계열이죠, 그죠? 이 뒤에 있는 이타고, 그 분서, 장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전설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타고가 양명 좌파 계열이고요. 양명 좌파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줘요. 허균 같은 인물은 그 이지, 이타고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걸로 인식을 하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허균의 그러한 스타일들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것은 찾아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등불이다. 그다음에 이건 아주 읽기도 편하고요. 이 최재목 선생 책은 꽤 있어요. 재미있어요. 문체가 잘 읽혀요. 저기 어디 대구대학인가요? 대구 그쪽 무슨 대학인가 그 교수신데 양명학에 대한 또 그 다음에 그 양명 선생의 이력과 사상적인 부분을 아주 정말로 아주 간결하면서도 잘 풀어놨어요. 문체도 간결하고요. 마음이 등불이다가 양명학의 핵심적 얘기예요. 윤영종 선생이 쓴 왕양명과 양명학도 이건 양명 선생의 뭐 일대기와 양명학을 이렇게 잘 또 뭐 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양명학이 그 태계 선생이 저 양명학은 이단이다라고 단언을 하셔요. 산문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그 태계 선생에 의해서 그 전에는 그래도 양명학을 하는 유학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게 뭐 확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꽤 있었는데 태계 선생의 영향력 때문에 그 뒤로는 거의 양명학은 사문난적이 됩니다. 우리나라 양명학에는 정제도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호가 하곡이고요. 강화학파를 형성하죠. 영조 때 인물이시고요. 젊었을 때 30대 때 큰 병을 앓으셔서 사경을 헤매실 때 커밍아웃을 하셔요. 나는 양명학자다. 그런데 살아나셔요. 근데 영조가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벼슬도 하셔요. 그러니까 강화도에 기거를 하시면서 제자 기르시고, 그렇죠. 양명학, 강화학파는 곧 우리나라 양명학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양명학의 핵심이 지행합일, 지행합일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선악이 그 발현되는 것, 그러니까 그 본체는 선악이 없다. 근데 그것을 행하는 거에는 선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선, 유악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다 그거예요. 생각, 지와 행이 연결되는 코드. 기분이
이거죠. 치양지. 양명 선생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생 강학을 했는데 내가 전한 것은 딱 세 글자다. 치양지라고 하는 세 글자 뿐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셔요. 이 치자는 지극하다는 다할 진짜, 지극할 극자 그런 거예요. 뭐 양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극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양지 양릉의 얘기는 맹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배우지 않았는데도 행할 수 있는 것을 양릉이라고 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아는 것을 양지라고 한다. 이렇게 맹자가 얘기하죠. 그 부분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의 저 심학이 내려오면은 그 육구연, 상산 육구연하고 연결되죠. 육구연은 주자하고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에요. 주자하고 아우사에서 뭐 2번에 걸쳐서 토론을 논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다 심학이고 그 육구연을 지나면은 정명도, 정이천하는 정명도와 연결돼 있어요. 정명도는 심학이고 정이천은 미학이죠. 그게 다 내려와서 양명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학의 계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학의 핵심은 실천에 있어요. 실천. 그래서 지행합의를 사상 마련 그 일 내가 있는 그 일 사상은 이거는 사상 마련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수행한다. 실천한다. 사상 마련을 주장하시기도 하죠. 그러한 학문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서 형성한 인물이 정제두이고요. 그 정제두 강화학파의 뒤에 내려오는 근대의 인물 중에 박은식, 정인보, 이건창 뭐 이런 양반들 다 강화학파들이에요. 우리가 뭐 실제로 근대에 어떤 박은식 이런 양반들, 정인보 다 아시잖아요. 그 부분이고요. 그 사조와 연결해서 보신다면은 주자학에 머물지 않고 주자학이 갖는 부분을 다른 시점에서 그것을 풀어내려고 했던 부분들이고요. 시대적 부분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주자학과의 끊임없는 갈등, 그 세력과의 부딪힘 이런 걸 극복해 가면서 자기의 이론을 펼쳐가죠. 후대로 갈수록 그러한 부분들이 다 완성돼 가고요.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병 때문에 난을 평정하라고 한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는데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니까 가요.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서 결국은 다 돌아오다가 죽는데 마지막 말이 이미 내 안이 밝은데 양명한데 무슨 말을 또 할 수 있겠냐, 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부분하고 그 주자와 비교 한번 해보셔요. 주자는 사조를 한번 풀었어요, 그죠? 아마 유튜브 어디에 있을 거예요. 없나요? 비교해 보시면은 주자가 갖고 있는 외형적 요소들을 강조하는 부분들, 그게 주자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주자는 주자들의 논리가 있는 거고 양명은 양명들의 논리가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쪽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제 주관적인 부분이고요. 자, 사물을 지금 요 안에 오셔서 매일 매주에 한 번씩 온다고 할 때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그죠?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만. 그러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뭔가 그 연결되지 않은 것이 과연 있는 거냐 이거죠. 그게. 내가 어느 카페를 들어갔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그런데 그 카페 전체가 있는 것을 다 보고 다 판단하는가요? 그잖아요. 내가 본 것만 기억되고 내가 본 것만 나한테 인지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제자가 물어봐요. 저 산 바위 밑에 핀 꽃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 바위에 있는 꽃이라고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있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없죠. 만만치는 않아요. 내가 그잖아요. 옆에 친구들도 많은데 한 사람한테 꽂혔어요. 그 이쁜 여자한테만 꽂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죠. 시이불견이라고 그래요.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럼 그게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요. 그게 마음의 부분, 내 마음에 이미 다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없으면은 밖에도 없다. 그렇다고요. 주자입니다. 주자 사주이고요. 처음에 그 금요반에서 다이제스트 할 때 그때 한번 풀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면은 일정 부분 이 사주도 식신을 쓰는 구성이잖아요. 식신. 이명은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주도 식신을 쓰는 구성인데 기존의 것과에 대한 뭐예요? 거부적 태도를 갖고 있죠. 극복의 부분이고요. 사주가 조하기 때문에 갖는 굉장한 자기 주장, 고착화되어 있는 에너지들. 마지막 죽기 전까지 자기가 쓴 대학에 대한 글을 수정하려고 했던 양반이시기도 해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영역이 굉장히 강한 양반이셔요. 여기도 이 양반이 20대, 그러니까 10대 때 후반에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공부해서 그 최고가 되는 게 무엇이 최고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진사에 합격하고 벼슬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단한 거잖아요. 네 아버지도 진사에 합격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은 많은데 그게 최고일 수는 없다. 내가 성현이 되는 게 최고지 않느냐 이렇게 선생한테 반문합니다. 본인이 성인이 되는 걸 얘기하죠. 여기 주자가 어렸을 때 가장 고무딘 얘기가 맹자를 읽고 가장 고무딘 얘기가
내가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게 성리학의 핵심이에요. 그 전에는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인을 닮는 거였어요. 성인의 공부를 하는 거였었고요. 내가 성인이 된다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인이 될 수 있다. 여기도 시대를 극복한 양반이잖아요. 근데 요 때가 오게 되면은 성리학이 구태화돼요. 고착되고 찌질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 그리고 본인이 직접 주자의 심취에서 경물 치지를 직접 실행을 했던 양반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주자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자기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 걸 확실하게 알죠. 어쨌든 그 양명 선생의 뭐 사상을 전체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이렇구나 하는 정도만 아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추천한 내 마음이 등불이다. 이 책 한 권 정도만 읽으셔도 충분히 어디 가서 양명학 얘기할 때 끼어들 수 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있는 체 하려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